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TBP Teaching by Principles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 교육론의 Teaching by Principles는 그 기본 중에 기본 교재예요.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어 교육과도 이 교재를 거의 번역본을 이제 국어 교육에다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eaching by Principles는 그동안 계속 많이 우리가 접해왔던 내용이고 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삼을 때 이 Teaching by Principles를 참고해서 어떤 영어 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은 또 그만큼 영어 교육의 전반적인 거, PLLT가 어떻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의 원리에 대한 거라고 했다면 Teaching by Principles는 직접 가르칠 때의 이 기본 원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네, 여러분, 아유, 네. 보시는 것처럼 첫 시간에 그 자료를 보시면 챕터 1에서부터 이제 그 아래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LT랑 마찬가지로 8주차에는 특강을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러버스에 대한 특강을 마지막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LT 마지막 시간에 태스크 베이스를 한 이유는 그 태스크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들에는 조금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또 실러버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또 우리 시험 문제에는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실러버스를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랭귀지 티칭의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즉 지금의 태스크 베이스 랭귀지 티칭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명언 읽기에 조금 빠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그 영어 명언도 이제 그 카페에다가 올리기도 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어 명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그런 것을 봤어요. 성실하고 또 이랬네. 성실하고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다,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자신감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맞아,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그것을 위한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될 게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을 온 그까지가 벌써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실력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가 뭐 성실성이 부족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했던 방향이 좀 잘못됐든 아니면 답을 쓸 때 어떤 그 방법이 잘못됐든 그런 것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진짜 그 단 한 명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약간의 그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5월과 6월에는 제가 본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과 6월에는 여러분들이 만점 영영교론을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까지 했었던 1월부터 쭉 했었던 내용, 기본 내용, 또 마인드맵에서 했었던 것, 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출문제와 또 TBP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7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풀이 할 때도 그때도 이제 뭐 자료도 들어가고 또 설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때마다 또 필요한 내용들을 더 이해하고 또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충분히 있지만, 또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5월과 6월은 정말 여유가 아직은 있는 거거든요. 7월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7월에 막 덥고 이럴 때 공부하기도 짜증나고 또 힘들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런 것보다 지금 5월과 6월에 그래도 좀 날씨도 아직은 좀 선선하고 마음의 여유도 그래도 7월보다는 훨씬 더 있고 이럴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공부가 촉박해서 가면은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5월과 6월에 기출 문제도 잘 정리하시고 또 티칭 바이 프린시플로 한번 영어 교육론의 기본 원리를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early years 가장 초기에 그죠? Grammar Translation Method in GTM과 그다음에 다이렉트 메서드, ALM인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가장 그 영어 교육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언어 교육론의 초기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언어 습득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바로 디자이너 메서드라는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서제스토피디아, 사일런트 웨이, 토탈 피지컬 리스판스 또 내추럴 어프로치까지가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그야말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기에 어떤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것저것을 막 써보는 거예요. 뭐 카운슬링 방법도 써보고 또 막 사일런트 방법도 써보고 또 서제스티피디아도 써보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커뮤니커티브한 랭귀지 티칭 그래서 러너 센터드 역시 학습자 중심으로 했을 때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태스크 베이스가 이제 지금의 어떤 핵심 교수법이 되었죠. 그리고 theme based 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학습자들의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확장이 되고 strategy based instruction, content based, corpus based 이러한 것들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은 앞서서 했었던 어떤 정통적인 교수 방법에 좀 문제점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만들어내자.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핵심 부분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아닌 거, 어떤 교수법, 커뮤니커티브한 방법들을 알아서 이게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현재 좋은 점으로 극복되었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이제 내용을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온 것처럼 세 가지 부류로 그죠? 그래서 영어 교육론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세 가지 흐름으로 그래서 가장 처음에 어떤 트래디셔널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디자이너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각의 어떤 마치 디자이너 옷을 이렇게 입히는 것처럼 디자이너 옷은 우리 이렇게 기성복 같이 그냥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메서드 방식은 어떤 특수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수법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의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 네,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가장 전통적인 교수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GTM,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Grammar Translation Method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이렉트 메서드와 그 다음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에서는 이 오디오 링규얼의 가장 반대가 될 수 있는 사일런트 웨이 왜냐면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일런트 웨이는 뭐예요? 선생님이 사일런트에서 말하지 않아. 그리고 학생이 전부 다 디스커버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일런트 웨이의 또 다른 이름은 디스커버리 혹은 프로블럼 솔빙.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일런트 웨이가 그대로 쓰이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이 디스커버리와 어떤 프로블럼 솔빙 스킬은 아직도 우리 영어 교수법의 가장 중요한 그죠? 커뮤니커티브 방식으로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교수법으로 서제스토피디아. 서제스토피디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네, 페러프럴 러닝. 페러프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주변의 환경 덕분에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주변의 학습이다라 주변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주변의 포스터라든지 또 영어 이름을 제공한다라든지 편안한 의자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서제스토피디아. 그래서 서제스트라는 게 최면을 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최면을 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변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습이 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의 또 다른 이름은 그렇죠. 이게 바로 카운슬링 러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라는 게 카운슬링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Comprehension Based Approach. 그래서 이 Comprehension Based Approach는 바로 크라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PR과 Natural Approach는 크라셴이 이야기하는 Input Hypothesis, Affective 필터를 낮추는 거, 에쿼지션이 중요한 거 이러한 어떤 이론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커뮤니티 랭귀지 티칭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수법이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인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러너 센터드라고 하죠. 러너 센터드 러닝.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러너 센터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교수법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만 러너 센터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러너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익스피어런셜 러닝이나 또 스트래티지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러너 센터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러너의 스타일이라든지 학습자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잘 알고 있는 태스크 베이스드 러닝 또 컨텐트 베이스드 러닝 컨텐트를 또 쓰네. 그리고 whole language approach.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을 이야기할 때 이 태스크 베이스는 뭐의 반대로 나왔다? PPP 교수법의 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과거의 교수법에는 선생님이 프리젠트하고 학습자가 프랙티스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하는 이 차례라고 했다면 태스크 베이스에서는 학생이 먼저 퍼포먼스를 하고 그에 따라서 랭귀지를 가르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PPP 교수법의 반대가 되는 것이고 컨텐트 베이스의 반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까지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 교육을 영어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컨텐츠 베이스에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중심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 랭귀지 어프로치는 바로 파닉스 어프로치의 반대로 즉
파닉스 어프로치는 디코딩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를 따로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호울 랭귀지는 말 그대로 호울, 전체로 가르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로 파닉스나 디코딩 어프로치는 사운드와 레터를 조합해서 자, 이 레터는 CH니까 취 발음이나 여기에서 C는 크 발음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레터와 사운드를 조합해서 읽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파닉스나 디코딩 방식의 반대인 호울 랭귀지 어프로치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 오디오 링규얼 그러니까 그 뭐죠? 트래디셔널 방법의 GTM 방식은 무엇을 위한 수업이었다? 디피컬트한 리터처를 읽기 위한 방식. 이었단 말이에요. GTM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마와 버캐블러리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래마와 버캐블러리 가르치는 방식이 아주 스트럭처럴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버캐블러리도 엔토님과 시노님 뭐 이런 것들을 줄줄줄 외우는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언어 교육을 배우다가 보니까 언어가 습득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다이렉트 메서드에서는 에브리데이 랭귀지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쉬운 버캐블러리를 어떤 뭐 실제 물건과 연관시켜서 하고 GTM과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GTM이 그래마 트랜슬레이션 메서드가 L1에서 L2로 해석하는 식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다이렉트 메서드에는 L1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오직 L2를 다이렉트하게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GTM에서 디덕티브 방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와 ALM에서는 인덕티브 방식으로. 그래서 많은 예시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그 다음에 또 ALM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도 대표되고 있는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를 활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헤이비어럴 사이컬러지를 적용했다라는 거. 비헤이비어럴 사이컬러지를 적용했다라는 것은 행동 습관, 그죠? 헤빗 포메이션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면 바로 그것이 언어 습득이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L2만이 좋은 습관이고 에러는 나쁜 습관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러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 링규얼과 어떤 커뮤니커티브와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에러는 나쁜 거야다라고 했던 게 바로 ALM에서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ALM식으로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Where are you going을 가르칠 때 Where are you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she going? Where are they go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똑같은 문장을 substitution이나 repetition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한다? 메스터리 하도록 한다. 그래서 뭔가를 메스터한다라는 거, 그죠? 완성한다라는 거에 중점을 뒀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어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언어는 어떻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컨텍스트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뭐 what's up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마다 다른 것을 그냥 연습을 그냥 똑같이 드릴 프랙티스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컨텍스츄얼라이즈한 랭귀지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오디오 링규얼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일런트 웨이는 누가 사일런트 한다? 교사가 사일런스를 한다. 그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디스커버리하고 프로블럼 솔빙하고 그 다음에 서제스토피디아에서는 페러프렐 러닝으로 어떤 주변적인 것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도구가 아니라 뭐죠? 그 뭐 편한 의자나 편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멘탈 캐패시티, 즉 어떤 커그니티브한 능력을 어빌러티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은 바로 카운슬링 러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휴머니스틱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해요. 휴머니스틱.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이제 그 커뮤니커티브로 돌아오는 방법을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가깝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좀 더 그 학습자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PR과 내추럴 어프로치는 이렇게 컴프리hen션 베이스드로 어떤 크라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커티브 어프로치에 이렇게 러너 센터드, 태스크 베이스드, 컨텐트 베이스드, 홀 랭귀지, 또 익스피리언셜 안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를 같은 어떤 러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셜 러닝이나 혹은 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러너 센터드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러너 센터드는 당연히 이제까지 어떤 수업이 티처 센터드였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로 해서 러너 센터드 교수법, 익스피리언셜 학습자의 경험이 중요한 교수법, 학습자의 전략을 활용하는 교수법. 학습자의 이 전략 중심 교수법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될 수 있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학습자의 스타일즈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습자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서 학습자의 오타노미까지 끌어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컨텐트 베이스드, 홀 랭귀지 어프로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을 이야기하는 어떤 교수법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파트에 보시면 4쪽이죠. 자료 4쪽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로 이제 자료와 그 다음에 형성평가하고 같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은 바로 형성평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읽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진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읽어보고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써보고 왜냐면 이거는 우리는 다 써야 되는 답이기 때문에 모든 답이 뭐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뭐 기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스펠링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계속 써보고 또 읽어보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읽어보고 써보고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메서드부터 한번 주요 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가장 최초의 교수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성은 뭐다? 마더텅, 그죠? 마더텅. L1, 마더텅으로 배웠고 much vocabulary taught in the form of list of isolated words.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나님즈와 엔토님즈. 그냥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거의 쓰라님은 이거야. 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거 생각하면 뭐 rarely의 동의어는 rarely, scarcely, hardly 뭐 이런 식으로 rarely. 그러니까는 뭐 어떤 그거 각각의 어떤 의미가 다른 거 아니면 뉘앙스가 다른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따로따로 외웠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형의 쓰임은 현재 계속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그렇게 암기만 했어요. 그것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GTM 방식으로 끝없이 많이 배우는 거. 그래서 막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long elaborate explanation of intricacies of grammar. 그래마는 선생님이 아주 길고 elaborate한 explanation을 선생님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어프로치로 연결된다? 바로 디덕티브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덕티브 어프로치는 누가 중심이 돼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가르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디덕티브 어프로치이다. 그리고 이 GTM은 왜 발생이 되었다? difficult한 classical text, difficult한 리터처를 읽기 위해서 많은 과거의 라틴어로 쓰여진 글들을 읽기 위해서 바로 GTM 방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the only drill은 translate.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연습 방법은 그냥 번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2에서 L1으로 혹은 또 L1에서 L2로 translating 하는 방법으로 가르쳐졌다. Little or no attention to oral production, pronunciation. 그래서 발음이나 뭐 실제로 말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it requires few specialized skills on the part of teachers. 교사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다라는 거죠. 그냥 준비해온 상태로 그대로 읽고 쓰는 거. 또 번역하는 것을 쭉 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Tests of grammar rules or translations are easy to construct and can be objectively scored. 이거는 그냥 딱 정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다? 오브젝트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험은 오브젝트 테스트가 아니라 서브젝트 테스트잖아요. 그죠?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아도 과거의 시험은 오브젝티브, 즉 오브젝티브 시험은 우리가 그래서 디스크리트 포인트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냥 이거의 답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의 과거형은 플레이즈야, 싱의 과거형은 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딱 있는 거. 서브젝티브 테스트는 어떤 시험이에요? 퍼포먼스 베이스드 시험이죠. 퍼포먼스 베이스드. 그리고 인터그레이티브. 그리고 다이렉트, 그리고 오센틱.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도 그 교사 단톡방에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의 정답을 이걸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학생에게 답을 쓰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그것이 실제로 쓰이기는 좀 어렵지만 문법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클레임이 걸려와서 정답으로 줘야 되는지 반점을 줘야 되는지 또 틀렸다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브젝티브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어떤 시험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is sometimes successful in leading a student toward the reading knowledge of a second language.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장점이라고 하는 건 학습자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 다이렉트 메서드는 앞에 나온 GTM과 다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GTM이 잘 안 되어서 구인이라는 학자가 독일에 가서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데 아무리 GTM 방식처럼 해도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이고 이 다이렉트 메서드가 나중에 어떤 교수법의 시초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내추럴 어프로치예요. 왜? 다이렉트 메서드는 마치 모국어 어린이들이 하는 것처럼 왜냐면 구인이라는 학자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랬어요? 네, 자기 3살짜리 조카가 언어를 배우는 거를 보고 그래 이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크라셴의 내추럴 어프로치의 시초가 된 게 바로 이 다이렉트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뭐라고 이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language learning is primarily a matter of transforming perceptions into conceptions. 예전에 90년대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퍼셉션에서 컨셉션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다. Language is a means of thinking, of representing the world to oneself. 그 말은 뭐냐면 perception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perceive 하는 거, 그냥 인지하는 거. 주변에 어떤 우리도 왜 그 MBTI에 보면은 perceiving 타입이 있고 perceiving 타입의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저중이에요. J타입.
J타입하고 P타입이 반대거든요. 근데 그 J타입이다라는 것은 항상 이미 그 딱 규정돼 있는 대로 이거는 이거야라고 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P타입은 perception 타입, perceiving 하는 타입은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만지는 대로 다시 새롭게 뭔가 개념을 조정해 가는 그런 걸 percep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뭘로 점차로 바꿔간다? 개념화 시켜가는 과정. 이게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hould be more like first language learning. 그래서 바로 그 배경은 L2도 L1처럼 배워야 된다. Lots of oral interaction이 들어가야 되고 spontaneous use of the language. No translation between L1 and L2. Little or no analysis of grammatical rules.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이렉트 메서드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이렉트 메서드는 다시 말하면 시리즈 메서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Taught learners directly. 그러니까 번역 없이 그냥 직접 L2 직접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conceptually. Without grammatical rules나 설명 없이 그냥 그 개념 자체를 a series of connected sentences easy to perceive. 직접 이해하기 쉽도록 인지하기 쉽도록 연결된 문장으로. 그러니까 연결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open the door. 그 다음에 jump to the store, jump to the desk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연결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open the door, sit on the chair, open the book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교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서드의 특성은 여기서 exclusive use of the target language라고 오직 L2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GTM의 반대로 그죠? 여기서는 오직 L2만 그리고 only everyday vocabulary의 sentences만 위에서 GTM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difficult한 literature를 가르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everyday vocabulary, 즉 다시 말해서 쉬운 어휘나 문장을 가르친다라는 거고 oral communication. 그래서 이거를 주로 question and answer exchange in small intensive class에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oral communication을 가르친다라는 것이고 inductive approach를 통해서 literal analysis of grammatical rules. 그래서 GTM에서 deductive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다이렉트에서는 inductive 방식으로. 그래서 분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쭉 어떤 실제 대화나 실제의 어떤 글을 읽고서 그걸 통해서 문법을 그냥 내재적으로 습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모델링이나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래서 어휘를 가르칠 때 여기서는 concrete하고 abstract하고로 나눠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거랑 추상적인 거. 일반적으로는 everyday vocabulary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것을 가르치지만 추상적인 것을 가르칠 때도 어떤 생각의 연속선상으로 구체적인 것은 보여주거나 데몬스트레이션 하거나 오브젝트 실제 물건을 갖고 오거나 리얼리아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이 쉽게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다. 왜? 여기서는 L1 해석이 없어요. 모국어로 해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L2로만 가르쳐야지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은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스피치와 리스닝, 컴프리hen션 모두 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오럴적인 거, 말하기, 듣기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를 한번 볼게요. 네,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교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 그 뭐죠? 그 이론적인 배경이 뭐였어요? 여기서의 배경은 Structural Linguistics와 Behavioral Psychology. 이게 가장 오디오 링규얼의 어떤 공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의해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아직도 현존하고 있고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으로는 새로운 어떤 자료가 나올 때는 다이얼로그 형식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주로 무엇을 했다? 미미크리, 뭐 흉내내는 거, 메모라이저, 암기하는 거, 오브셋 프레이즈스, 그리고 오버러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졌고, structures sequenced by means of contrastive analysis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대조 분석학에 근거해서, 그 말은 뭐예요? 왜 컨트래스티브 어널리시스에 근거해서 쭉 시퀀스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거의 근거가 뭐니까 easy와 difficult예요. 그러니까 시퀀스 됐다라는 것도 이지한 거에서부터 디피컬트한 쪽으로 이렇게 시퀀스 나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조 분석학 생각해 보시면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가장 이지한 거에서 가장 디피컬트를 이렇게 쭉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지한 거야, 이건 디피컬트한 거를 뭐 선생님이 먼저 결정을 해서 one at a time. 그래서 뭘 가르친 거다? discrete point.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영어 교육론에서 부정어를 쓸 때는 디스크릿 포인트로 가르쳤다, 디스크릿 포인트 테스트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어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네거티브한 개념을 쓸 때. 그래서 그거에 반대로 쓸 때는 뭐 인터그레이티브하다, 오센틱하다, 홀리스틱하다,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잘 갖고 계셔도 답을 쓸 때 명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스트럭처럴이 부정적인 측면이고 커뮤니커티브가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디스크린 포인트, 시퀀스드, 컨트래스티브 어널리시스 이러한 것들은 영어 교육론에서는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ttle or no grammatical explanation은 거의 없고 그래만 어떻게 가르쳐졌다? 인덕티브 에널러지, 리즈닝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인덕티브의 방식으로 프로세싱으로 그래마가 가르쳐졌다. 인덕티브라는 건 뭘로 시작해서 뭘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인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그젬플을 가지고 룰을 디스커버리 하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덕티브의 개념이 나오면 룰을 디스커버리 하는 거니까 이그젬플이 여기서는 어떤 이그젬플이 쓰였는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이얼로그가 이그젬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가 이그젬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가 이그젬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은 그 이그젬플을 가지고 룰을 디스커버 하는 거. 이게 바로 인덕티브 어널리지, 인덕티브 리즈닝이 되겠고 버케블러리는 여기서는 제한된대요. 그 말은 왜 버케블러리가 제한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면 이런 것들을 뭐 암기한다 이런 것들을 그 답을 끌어내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죠? 여기서 왜 버케블러리가 이렇게 strictly limited 되고 learning context라고 쓰였을까? 여기서는 linguistic confidence를 주장하고 있어요. linguistic이니까는 마스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러는 절대로 허락치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에러 프리. 에러는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버케블러리가 이것저것 많으면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동사 ing를 가르칠 거야. 그러면 아주 학습자들이 다 알고 있는 where are you going으로 비동사 ing를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버케블러리를 제한시켜서 가르쳤다. 그 이유는 바로 linguistic confidence를 성취하기 위한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uch use of tapes, language labs and visual aids 등을 사용했고 pronunciation이 중요했고 oral language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mothertongue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서드하고 약간의 차이는 다이렉트 메서드에서는 mothertongue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완전 0. 만약에 우리가 그냥 숫자로 따져서 0이라고 한다면 오디오 링규얼은 한 10에서 한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uccessful responses immediately reinforced.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successful responses immediately reinforced.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뭘 중시한다? extrinsic motivation. 그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 하나 맞추면 초콜릿 하나, 뭐 맞추면 배지 하나, 뭐 스티커 하나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적인 보상이 즉각적으로 reinforc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둘기 실험에서 뭐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뭐 이런 실험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저티브한 리인포스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비헤이비어럴 사이컬러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비둘기 실험을 했는데 그 비둘기가 항상 이걸 누르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2번 흔들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르니까 먹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 비둘기는 항상 머리를 2번 흔들고 배를 누르고 2번 흔들고 배를 누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배를 이렇게 머리를 2번 흔들었는데 마치 머리를 2번 흔드는 게 먹이를 주는 어떤 그런 효과인 줄 잘못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배를 누를 때마다 머리를 2번 흔드는 것을 이제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리인포스먼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러한 실험에는 항상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제 과학자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러 프리, 에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라고 했었고, manipulate language and disregard content. 그래서 랭귀지 조작이 중요했고 내용에서는 내용을 뭐 disregard 무시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나쁜 거, 컨텐트보다는 랭귀지를 중심으로 한 linguistic confidence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오디오 링규얼이고 이것이 바로 커뮤니커티브 랭귀지 티칭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죄송해요. 그다음에 criticism. 어떤 것이 이제 비판을 받느냐라고 봤을 때 it fails to teach long-term communicative proficiency. 이거 앞에서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extrinsic motivation이라고 했잖아요. extrinsic motivation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extrinsic reward가 사라지면 그 나의 어떤 동기도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티커 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초콜릿 주는 선생님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선생님이 없어지면 나도 뭐 딴짓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학습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롱텀의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nguage was not really acquired through a process of habit formation and overlearning. 헤비 포메이션이나 오버러닝만 가지고는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러즈는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은 에러즈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지금 에러즈가 없는 그런 랭귀지 러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가 언어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커그니티브 코드 러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나온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오디오 링규얼의 반대 급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디오 링규얼이 단순히 그냥 마치 동물 실험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커그니티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서피스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딥 스트럭처. 그러니까 촘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의 딥 스트럭처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는 where are you going 하면은 진짜 그게 그냥 where are you going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로 누구에게 이제 지나가면서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진짜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저기 여의도에 거쳐서 한강으로 놀러 가서 그 한강에서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 예, 네, 잘 지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어디 가세요는 그 내면에 깔린 딥 스트럭처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그냥 인사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아는 사람에게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어디 가는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How are you doing?"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Hey, how are you?"라고 했을 때 이 뭐라고 더 말을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냥 good 아니면 not bad, thanks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냥 "How are you doing?"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나는 지금 어제 뭐 일이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또 내일 뭘 해야 되는데 그게 괴롭고 또 지금은 어딜 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딥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어의 겉에 있는 서피스 스트럭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커그니티브 코드, ALM에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ALM의 반대인 또 역시 디덕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룰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커그니티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 interest in generative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focus attention on the rule governed. 그래서 어떤 언어 규칙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특성은 이제 ALM의 반대로 ALM의 드릴링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만 룰에 대한 설명을 가르치는 거. 또 an approach that emphasizes conscious awareness of rules and their application to second language learning. 네, 뭐 다 계속 같은 의미로 룰에 대한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배워나가는 것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뭐 커그니티브 코드 러닝이 뭐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오디오 링규얼과 반대 개념으로 커그니티브 코드를 그래서 딥 스트럭처 그리고 룰 가번드 액티비티에 대한 개념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디자이너 메서드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